네, 장기용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재개발 핫하죠. 성수동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뭐 성수동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최근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성수동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LG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GS건설, 현대건설 등등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제가 되는 지역은 삼지구입니다. 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설계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시끄러운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구역이 정해지잖아요. 구역이 정해지면은 그 위에 건물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설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설계안이 나중에 이제 확정이 돼서 시공사까지 정해지면은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설계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단 기본 설계를 해놓고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강남이나 성수동 같은 주요 입지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린 좀 디자인을 특화를 해야 되겠다, 좀 더 멋있게 명품으로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해지면서 작품을 제출받는 현상 공모 설계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설계사를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3지구 같은 경우도 현상 공모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2개 회사가 맞붙었습니다. 한쪽은 해안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이었고요. 한쪽은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와 히림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올레스 히렌이라는 독일계 건축가가 합류한 이 컨소시엄으로 꾸려진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은 그냥 제가 땅 주인이 나 그냥 건물 이렇게 짓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꾸려나가고 주변 지역과 연계돼서 지역을 살려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잡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구역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비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총 지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총 몇 평 지을 수 있느냐.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공원은 어떻게 얼마를 공급을 해야 된다, 임대주택은 대체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도로 폭은 얼마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층수는 몇 층으로 해야 된다, 용적률은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각가지 사항들이 정비계획에서 규정이 됩니다. 당연히 설계안은 이 정비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설계안이 정비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정비 계획 안에 보면은 50층 이상 랜드마크 동은 하나에서 2개를 짓도록 허용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건축사 사무소 안을 보니까 전면부에 일단은 50층 넘은 동이 3개 동이에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2개 동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에서 2개보다 최소 하나에서 3개 이상 설계를 많이 더 한 상황인 거죠. 이 정비계획 위반이 되는 거고요. 설계사 선정 기준이라고 서울시에서 규정한 그 규정집이 있습니다. 이 규정집에 보면은 정비계획을 반드시 지켜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어기면 경고 없이 바로 입찰자에게 박탈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은 이제 성동구잖아요. 성동구청에서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문을 조합에 이미 보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투표를 강행을 해서 해안건축사무소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때 주요하게 이제 작용했던 게, 해안건축사무소 관계자가 이거는 정비계획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 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들 주민들이 믿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정을 하고 나니까 성동구청에서 아주 강하게 나왔죠. 입찰 당일 무효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조합에서는 입찰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성수 3지구에서는 다시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요 설계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안건을 성동구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권 선정으로 상정한 조합장님도 지금 입지가 위태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끝났으면 그냥 성수 3지구 이야기인데 후폭풍이 또 있었어요. 해양건축이 이제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지난 8월 마지막 토요일 날 설계사 선정하는 다른 지역이 2군데가 더 있었는데 모두 해양건축이 참석한 곳들입니다. 목동 6단지랑 그리고 송파구의 오금현대 아파트가 설계자를 선정했는데 두 곳에서 모두 해양건축이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곳 다 성수 3지구와 마찬가지로 약간 설계 지침 위반 논란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이거 지침 위반해서 뽑았더니 무효화되고 사업 지연되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성수 3지구 똑같은 꼴이 나겠구나 해서 확 상대편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냥 멋있는 디자인, 멋있는 계획 내지는 뭐 무대부식 밀어붙이기가 통하는 사업이 아니다. 정비 계획에서부터 그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런 여러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법이고 이 절차법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위 지침들, 그 상위 지침에 영향을 받는 하위 지침 또 그 아래 하위 지침들이 상위 지침을 어겨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 내에 상당한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들이 신축 아파트가 아닌 이상 빠르면은 몇 년 내에, 몇십 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도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하셔야지 사업 지연 없이 새 아파트로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